지난 2008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 심사 전망을 묻자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고 답변해서 그 당시 기재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전 접촉, 현재 시점으로는 사법거래 내지 사법농단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맞죠? 그때 아니 사실관계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예. 뒤에 붙은 사법거래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발언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재부와 헌재의 접촉 논란의 한가운데 우리 후보자가 있었고 당시 후보자의 역할은 종부세 위헌 재판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 총괄 책임지는 수석 부장 헌법재판연구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래 기재부에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합헌 의견서를 냈다가 2008년 10월 22일경 위헌이라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11월 13일경 정부 수정 의견대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죠. 수정 의견대로 난 거 수정 의견하고 상당 부분 맞는 위헌 판결이 난 거 맞죠? 정확하게 제가 비교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당시 헌재 기재부 윤영성 세제실장이 10월 20일경 그 후보자를 만나서 선고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줬다고 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를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10월 27일 이후에 10월 30일 선고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윤영선 세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일반적인 얘기다. 네. 예. 그다음 정부가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23일 윤영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서 정부의 수정 의견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 관련 통계 자료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바꾸게 됐으니까 그 바꾸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직원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대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바꿔냈는데 설명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만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방문조사, 후보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했습니다만 방문조사 당일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표시해서 결국 조사가 안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에 설치되어 있는 CC 녹화 필름 공개할 것도 요청했습니다만 헌재가 전례가 없다면서 거부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법거래로 문제가 있는 유해용 변호사하고 후보자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죠. 이 표가 보이십니까? 흐릿해서 잘 내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해용 그 수석재판연구관의 지금 문제가 되는 안건은 통진당 의원직 복직소송과 일제위안부 강제징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건 다 정부 부처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넘겨받아 가지고 대법원 전원 대법관에게 전달해서 보고했느냐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재판 거래가 되려면은 이런 내용들을 헌재나 이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면은 이게 재판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재판 거래인지 여부는 더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이 후보자에게 있었습니다. 담당 업무도 지금 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일이나 수석부장 헌법연구관 일이나 업무는 똑같고 안건은 종부세 위헌 심판 관련된 겁니다. 이 헌재 판결 전에 정부 측 입장을 헌재 재판관에게 보고했냐가 결국 쟁점인데 강만수 기재부 장관은 당시 설명이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다. 잘 설명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게 이 정부 측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유해용 그 수석재판연구관 같은 경우는 그 대법원 관계자가 재판 거래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에서 고의로 지연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해용 재판연구관은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비슷한 의혹이 있어서 후보자가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차이가 글쎄요 다른 분의 사안에 대해서 저를 비교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습니까? 네. 또 하나 비슷한 이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했던 최준이라는 분이 헌법연구관 평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지시받고 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 헌재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대법원 쪽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헌법연구관도 마찬가지로 헌재에 근무한 판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혹이 지금 동시에 지금 이제 있습니다. 헌재의 재판 내용을 대법원으로 보내준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누설한 적이 있냐 하는 의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 에다가 정부 부처 의견을 대법관에게 보고했냐 전달했느냐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성태 대법원장 체제만 하자고 합니다. 저는 후보자도 이 진상조사 과거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재판받고 수사받고 왜 같은 의혹은 똑같은 의혹인데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고 정의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제가 그 사건의 심리와 에 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면서 그 일환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안이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후보자의 결백을 여쭈는 게 아니고